처음 이제 배울 때는 주라고 배웠어요. 근데 솔직히 무지죠. 내가 왜 돈 들여서 그런 행동을 해야 돼. 처음엔 안 했어요. 한 2, 3년 배우고 나서도. 그리고 나서 주변을 다 둘러봤더니 늦가을에 걸음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다시 이제 배웠던 대로 해보자 해서 줬는데 그 다음 해 꽂는 결실이 좀 틀려지고요. 그 다음에 냉해 예방, 감사비료를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저희가 인천 구월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영일농장 사장님, 어무봉 사장님을 찾아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인천 구월동에서 배 농장과 샤인머스켓을 하고 있는 영일농장 대표 엄우봉입니다. 자, 저희가 찾아뵙게 된 거는 우리가 추천했던 어떤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, 배 맛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 1년 동안의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 부분들,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과원을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노하우가 공개가 되는 건데, 처음부터 쓰셨던 것들의 기준으로 두면은 저는 매년 감사비료는 2% 12를 매년 쓰고 있고요. 처음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배울 때는 주라고 배웠어요. 근데 솔직히 무지죠. 내가 왜 돈 들여서 그런 행동을 해야 돼. 처음엔 안 했어요. 한 2, 3년 배우고 나서도. 그리고 나서 주변을 다 둘러봤더니 늦가을에 걸음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걸음을 이렇게 그에 받아놓고 묵혀놨다가 주셔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이게 왜 주세요? 그랬더니 내년에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년 준비해야지,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비료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걸음을 안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듀프로를 한번 줘보자. 다시 이제 배웠던 대로 해보자 해서 줬는데 그 다음 해 꽂는 결실이 좀 틀려지고요. 그 다음에 냉해 예방. 저희 중부지방 인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냉해가 많이 오는데 저희도 냉해 옵니다. 냉해 오는데 다른 집에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잡으면 저희는 한 50% 정도밖에 안 와요. 그리고 냉해가 왔어도 꽃을 밀어줘요. 지금 3년째 저희가 냉해가 계속 들어와요.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안성 다 전국 지방에 수확량은 줄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저는 포기를 못 합니다. 일단은 그 듀프로에 대해서는 감사비료를 포기를 못 하고 있어요. 뭐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근데 일단 줬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고생했으면 당연히 양분 축적을 좀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내년을 위해서 나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.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거나 이러면 마이크로 칼마하고 듀프로를 로타리 치기 전에 뿌려놓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로타리 좀 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면 시비로 하는 품목들이 좀 있어요. 과키오라든가 폴리캡 같은 경우도 있고.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중간 유니칼슘은 한 3회 정도, 많은 양이 아니라 적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뿌리에 영양제 준다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과한 시비 하지 않고요. 적당한 시비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한테 좀 주는 편입니다. 대부분 나무 근처에 다 주시는 게 관행이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비료를 좀 버리더라도 뿌리가 멀리 있는 아이들도 먹어라 하고 좀 뿌려주는 스타일이에요. 황산가리, 과를 키울 때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농가들이 되게 많이 써요. 과수 안 쓰시는 분은 없을 정도예요. 우리나라에서 황 같은 경우는. 그래야 향이 나니까. 그 다음에 가리를 넣어서 좀 배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,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많이들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써요. 듀프로 가지고 다 해결을 해요, 그냥. 그리고 유니칼슘 가지고 과를 튼튼하게 만들고, 저는 요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농사들 지시는 분들의 다 기법이 다 틀린데, 황산가리도 써보고, 당연히 과수원에서 안 써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필요한 양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. 황이 요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줄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저는 듀프로 12는 무조건, 지금 비농 10년차 10년째 단 한 번도 유니칼슘을 안 써본 적이 없어요. 일단 첫 번째 저장성, 그거는 제가 정말 확연히 느껴져요. 저장했을 때 다른 집보다 무르는 속도, 당연히 무르죠. 아무리 칼슘을 잘 줘도 무르는 건 무르는 거야. 하지만 무르는 속도가 좀 현저하게 길어진다는 거.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배가 저장했는데 좀 물러졌다면 저희는 7월 달까지는 충분히 가지고, 상인들도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열과, 이 농사 짓는 분들 다 뭐 어떤 과일은 다 열과 뻐그러진다 그러죠. 실금 가고 이게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. 연면 시비,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면 시비 저도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다 써봤어요. 정말 비싼 거, 뭐 12만 원짜리 비료. 근데 유니칼슘만큼 따라오질 못했어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 프로그램 중에 크게 비싼 걸 써본 적이 없어요. 듀프로, 유니칼슘 요 두 가지 갖고 농사 거의 졌다 보시면 돼요. 저는 한 2년치를 항상 재워놔요.
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 파동이 생긴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조금 확보하는 쪽이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비료를 해보니까 2주, 3주 만에 효과가 틀려져요. 밤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2주에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2주에 뿌립니다. 저만의 고집이에요. 내일 하자고 해도 안 돼요. 이걸 놓치면 내일도 바쁜 일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일주일 뒤, 2주 뒤에 뿌리면 그렇게 해봤더니 열과도 생기고 뭐 유니칼슘 써봐야 효과도 없네.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로 정말 그 시기에 딱딱 했을 때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열과 딱 2개밖에 못 봤어요. 그래서 저는 유니칼슘을 좀 맹신하는 사람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칼슘을 그렇게 많이 뿌리면 딱딱해진다 그러는데 유니칼슘은 많이 뿌려도 그런 일이 없어요. 아삭한 맛 그대로 가고 딱 필요한 만큼만 먹어주더라고요. 유니칼슘은. 다른 거 줬더니만 다 먹어치우던데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꾸준히 그 두 제품은 정말 안 갖다 놓으면 저는 소장님한테 전화합니다. 제품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좀 보내달라고. 그 정도로 저한테는 딱 그 2가지는 정말 중요한 농사에 필요한 요소예요.